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느낌. 눈앞이 캄캄해지고 갈비뼈는 으스러질 듯 아파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이륙할 때나 느낀다는 내 몸무게의 5배에 달하는 중력이 코너를 돌 때마다 온몸을 짓누릅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찜통 같은 공간 안에서 심장은 2시간 내내 분당 180회 이상 미친 듯이 뛰어댑니다. 이것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시속 370km로 질주하는 F1 머신, 그 한평 남짓한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 대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이 괴물 같은 기계를 움직이고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팀의 운명을 짊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재능과 노력, 그리고 압도적인 자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스스로를 전설로 만든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F1의 코르셋 같았던 백인 중심의 질서를 깨부순 최초의 흑인 드라이버였습니다. 가난한 흑인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족적인 스포츠의 황제가 된 남자.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압도적인 재능 뒤에 가려진 아버지의 위대한 헌신과 그가 감내해야 했던 인종차별의 눈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가장 위대한 드라이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소년의 꿈이 어떻게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루이스 해밀턴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야기는 영국의 작은 마을 스티버니지에서 시작됩니다. 카리브해 그레나다에서 건너온 흑인 아버지와 평범한 백인 어머니. 해밀턴의 어린 시절은 그의 정체성만큼이나 불안정했습니다. 2살 때 부모님은 이혼했고 그는 잠시 어머니와 살다가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아버지 앤서니 해밀턴은 아들의 삶이 자신과는 다르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6살 생일 아버지가 사준 낡은 무선 조종 자동차였습니다. 어린 해밀턴은 이 장난감 자동차 대회에서 자신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모두 꺾어버리는 비범한 재능을 보여줍니다. 아들의 천재성을 직감한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들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중고 고카트를 사주며 약속합니다. 네가 레이싱에 전념한다면 나는 네 삶을 지원하겠다. 이 약속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F1 드라이버가 되는 길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F1 바로 아래 단계인 F2에서 한 시즌을 뛰는 데에만 약 30억 원이 필요했고 그 시작점인 카트 레이싱조차 평범한 가정에게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카트 한 대 가격은 수백만 원, 타이어 한 세트는 수십만 원. 주말마다 영국 전역을 누비는 경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집을 여러 번 저당 잡혔고 컴퓨터 가게, 부동산 중개업, 심지어 창문 닦는 일까지 동시에 서너 개의 직업을 가지며 돈을 벌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밤새 아들의 낡은 카트를 직접 정비했고 주말이면 작은 캠핑카 아들을 태우고 영국 전역의 카트 경기장을 누볐습니다. 아버지는 감독이자 정비사였고 후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흑인 참가자였던 아들이 경기장에서 인종차별적인 야유와 따돌림을 당할 때면 그의 곁을 지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10살의 나이에 영국 카트 챔피언이 된 해밀턴은 한 시상식장에서 F1 명문팀 맥라렌의 보스 론 데니스를 만납니다. 앳된 소녀는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 해밀턴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차를 몰고 싶습니다. F1 세계의 냉철한 거물이었던 론 데니스는 훗날 역사에 남을 대답을 합니다. 9년 뒤에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그리고 정확히 9년 뒤 소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각종 카트 대회를 휩쓸고 포뮬러3와 GP2 시리즈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챔피언에 오르며 유럽 최고의 유망주로 성장한 해밀턴은
마침내 맥라렌의 드라이버 육성 프로그램에 합류했고 2007년 꿈에 그리던 F1 무대에 데뷔합니다. F1 역사상 최초의 흑인 드라이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데뷔 시즌은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팀 동료는 이미 2번이나 월드 챔피언에 오른 당대 최고의 스타 페르난도 알론소였습니다. 알론소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한다며 신인 해밀턴을 노골적으로 견제했고 팀은 두 슈퍼스타 사이에서 분열되었습니다. 헝가리 그랑프리 예선에서는 알론소가 고의로 피트에서 시간을 끌어 해밀턴의 마지막 주행을 방해하는 추악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독한 집안 싸움 끝에 해밀턴은 단 1점 차이로 아쉽게 챔피언 자리를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해인 2008년 보란듯이 복수에 성공합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 브라질 그랑프리. 챔피언이 되기 위해 그는 5위 안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경기는 폭우 속에서 진행됐고 마지막 바퀴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그는 6위였습니다. 맥라렌 피트에서는 절망의 탄식이 흘러나왔고 경쟁팀 페라리 피트에서는 이미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마지막 코너 바로 앞에서 그가 극적으로 앞차를 추월하며 5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F1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챔피언 결정전이었습니다. 23살의 나이에 그는 F1 최연소 월드 챔피언에 등극하며 자신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맥라렌과의 첫 계약으로 이미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스타가 되었지만 그의 진짜 부와 명예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F1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차량 규정이 바뀌면서 맥라렌의 머신은 경쟁력을 잃었고 해밀턴은 몇 년간 우승과 거리가 먼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그저 그런 챔피언으로 남을 것이라 수군댔습니다. 2012년 시즌이 끝난 뒤 그에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 찾아옵니다. 당시 중위권 팀에 머물던 메르세데스로의 이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챔피언 팀을 떠나 중위권 팀으로 가는 것은 경력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무모한 도박이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F1의 전설 니키 라우다가 직접 그를 설득했습니다. 우리와 함께라면 너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 해밀턴은 보장된 수백억 원의 연봉 대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F1의 역사를 바꾼 신의 한 수가 됩니다. 2014년 F1에 새로운 V6 하이브리드 터보 엔진 규정이 도입되자 메르세데스 팀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엔진은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머신의 심장 위에는 더욱 원숙해진 해밀턴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팀 동료 니코 로즈버그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무려 6번의 월드 챔피언을 차지하며 해밀턴 시대를 열었습니다. 메르세데스와의 재계약으로 그의 연봉은 약 700억 원을 넘어섰고 각종 광고 계약을 통해 그는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수입 랭킹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수천억 원에 달했고 그는 명실상부 F1 최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는 F1의 황제 미헬 슈마허가 세운 거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마침내 그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이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랙 위의 챔피언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그는 자신의 머신과 헬멧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경기 전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를 주도하며 보수적인 F1 세계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모터스포츠 분야의 흑인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해밀턴 위원회를 직접 설립했습니다.
그는 환경보호, 동물권, 채식주의 등 자신의 신념을 용기 있게 세상에 외쳤습니다. 그의 애견 로스코는 패독의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의 패션은 F1 드라이버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깨부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 그는 단순히 가장 빠른 사나이가 아닙니다. 그는 가난과 인종차별의 벽을 뚫고 가장 귀족적인 스포츠의 정점에 오른 불굴의 상징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헌신 위에서 자신의 꿈을 피워냈고 이제는 자신의 영향력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질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